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님과 박문성 해설위원님의 특별 강연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영길 의원님의 강연이 진행되는데요. 송영길 의원님은 더불어민주당 동북아 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특별고문으로 계십니다. 강연 주제는 재외동포와 함께 만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점심 했어요? 식사는 어디 국회에서? 밖에서? 여러분이 다 한인 학생의 대표들이세요? 미국? 북경에서 오신 분? 꽤 많네. 제가清華대학에서 한 1년 있었어요. 2014년도에. 네, 여러분 반갑고요. 저한테 갑자기 뭐 강연을 해달라 그래서 그냥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어떻게 고민하고 살아왔는지 내용을 좀 하고 30분이죠? 저 하는 게. 요즘에 한일 관계 때문에 걱정이 많죠, 여러분도.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게 국회의원도 해보고 정부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더 참여를 해보고 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도 다 식민지 해방이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대한민국 헌법이 130개 조문 10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헌법 전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 동포회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배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형성을 꾀하고 밖으로는 세계 평화 인류 공영에 임하지 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생명과 자유와 안전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해서 1948년 7월 12일 날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을 제8차에 걸쳐 국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이게 우리 헌법 전문입니다. 이 헌법 전문을 내가 왜 외우고 다니냐면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당에 가면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매주 외우는 것처럼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도문처럼 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외우면서 대통령이었으면 탄핵이 안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정말 잘 되어 있는 헌법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 가면 캐피탈 힐이 있잖아요. 여기 하우스와 세네터가 있습니다. 중간에 링컨 타워가 있고 마지막에 화이트하우스가 있는데 화이트하우스는 조그만하고 이 캐피탈 힐의 이 국회의사당은 아주 거대하게 큰 게 언덕에서 이렇게 힐에서 화이트하우스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의회가 권력을 통제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구조를.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총 10개장 130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가의 3대 요소가 영토, 주권, 국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조 1항이 주권에 관한 사항이고 2항은 국민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제외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보호를 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항은 영토,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대한민국 영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조는 대한민국의 130개 조문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헌법 조문은 10조입니다. 10조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 불가침의 권리를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가 통치기구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판사, 검사들이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수단적 존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주의를 반대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 기본권 실현을 위한 도구임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 130개 조문 중에 가장 핵심 조항이 뭐냐 그러면 제10조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11조는 평등권, 12조 신체의 자유부터 시작해서 13조 쭉 이제 권리에 관한 조항이 나오고 권리의 제한 조항이 37조에 나오고 38, 39가 의무 조항이 나오고 마지막 40조부터 통치기가 나오는데 40조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부터 시작됩니다. 40조 국회,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게 40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60조부터 65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들 때 왜 우리 헌법의 아버지들이 이 기본권을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대통령 행정부를 놓지 않고 입법부인 국회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으로 저희가 명시하고 있는데 임시정부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죠. 임시정부는 북한에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임시정부를 인정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왜 북한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북한은 임시정부가 인정되면 자기들의 정통성이 취약해지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한일 간에 문제가 되는 것도 그겁니다. 작년 10월 달에 대한민국 대법원이 무슨 판결을 했느냐. 신일본 주철이나 미쓰비시 같은 일본 회사들이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을 강제징용해서 한 거에 대한 판결을 냈는데 그 판결이 밀린 임금이라든지 이런 지급 청구권들은 65년 한일 기본협약에 따라 다 해소되고 더 이상 요구할 수가 없지만 불법적인 식민 지배를 통한 강제징용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65년 기본협약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된 건데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제 식민 지배를 불법이라고 선언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해방 70년이 넘었지만 일제 30년 지배를 우리나라 해방된 나라 법원에서 그 시기가 불법이었다고 평가한 건 처음이라니까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그동안은 일제 36년 지배를 전부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친일 세력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걸 불법이라고 생각한 나라는 북한하고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예요. 나머지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 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스라 때부터 미략으로 미국은 일본의 대한민국 식민지배를 사실상 승인했던 것이고 1902년 1차 영일동맹, 1905년 2차 영일동맹으로 영국은 일본 편을 이미 서로도 들었고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배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기 때문에 영국 역시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1907년도 일본과 협약을 통해 이를 승인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일제 식민지배를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동경에 전범재판소가 열렸습니다. 동경 전범재판소.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일본의 태평양 전쟁의 주역들이 이 전쟁 워크라임 크리미널로 법정에 섰지만 그 공소장을 읽어보면 공소장에 그 일본군의 범죄 행위 중에 우리 한국민에 대한 범죄 행위 사실은 한 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진주만 공격, 남경 대학살, 미군 포로에 대한 가혹행위 이런 것만 범죄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독립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남북이 통일되지 않으면 완전한 독립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와중에 각 세계에 있는 한일 학생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국을 찾아와서 이렇게 활동하심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를 보내고 우리 민족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의 삶은 저는 1981년 80년도 5.18 광주 학살이 일어날 때 제가 그 광주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앞에서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언니 오빠 내가 여자도 아닌데 잘못 맞아
형 누나들이 내가 여성화가 되고 있나 요즘에. 언니 오빠가 아니라 누나 형들이 이 공수부대 대검에 찔려 죽는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피비린내가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광주 시민들이 총을 들었던 게 21일부터 아마 총을 들었을 건데 5월 17일부터 학살이 시작됐고, 이걸 가지고 지만원 씨를 비롯한 우리나라 일부 극우 일베 보수 세력들은 북한 특수부대가 뒤에서 배후 조정 안 했으면 어떻게 저렇게 총을 민간인들이 들고 싸우겠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현장에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면 그 상황이 이해가 될 겁니다. 왜? 아니 비무장한 이 학생들을 대검으로 찔러 죽고 자기 형 동생이 죽으면 어디서라도 무기를 찾으러 가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가 캠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곰이 나타나서 내 동생을 물어가 뭐라도 주위에 무기를 찾으려고 뛰지 않겠습니까? 그 곰을 잡으려면. 그 당연한 이치로 무기고를 털게 된 겁니다. 총을 들어야겠구나. 저는 살인자가 지금 살인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고 총을 든 게 북한군 특수부대가 아니면 안 된다. 그건 아주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1919년 3월 1일 3.1운동 때 우리 비무장, 우리 한국인이 약 7,000명이 살해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무장투쟁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전두환이를 죽일 수 있으면 무슨 정말 영혼을 악마에라도 팔겠다는 파우스트 같은 심정이었어요. 그때 우리 이 학생운동했던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공산주의라도 좋다. 사회주의, 마치 독립운동가들이 사회주의라는 걸 활용해서 했던 것처럼 소위 좌기한 학생들이 많이 됐던 거죠. 사회주의 서적을 읽으면서. 그때는 북한 방송이 사실상 광주 학살의 상황을 진실하게 제대로 보도를 해줬습니다. MBC, 광주 시민들이 김일성 오판 만나 정말 택기를 들고 다 같이 했어요. 절대 우리는 북한에 동조한 것도 아니고 북한과의 관계가 없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그때 연세대학교를 들어가서 학생운동을 해서 학생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고전 때 모습인데 왜 막 돌려버리는 거야? 누가 돌렸어요? 거기 이분이 이제 지금 김영춘 국회의원입니다. 이분 해수부 장관을 했던 고대 학생회장이었고 저 연대 학생회장이었고요. 그때 저는 이제 감옥에 갔다 와서 바로 인천에 가서 노동 현장에서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인천에서 노동운동 했던 모습이고요. 택시 기사도 하고 택시 운전사 자격증도 따가지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사법시험을 이제 준비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변호사를 하다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공천을 줘가지고 나이 제가 36에 국회의원 처음 출발했는데 처음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37에 국회의원이 됐다가 33살에 제가 37에 국회의원이 돼서 3선이 돼가지고 인천시장에 도전하게 됐는데, 제가 원래 전라남도 고흥 출신이니까 인천에는 제가 이제 호남 출신에 대한 약간 지역 감정도 있고, 그래서 상대 후보가, 우리 당내 경선의 상대 후보가 인천 지역 토박이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해서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제가 오바마를 좀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바마가 61년생인데 저보다 2살 많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씨가 아시다시피 하와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빠는 케냐 출신 흑인 유학생이었고 엄마는 캔사스 출신 백인 여자였습니다. 근데 엄마가 상당히 문화 인류학을 전공해서 진보적인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흑인 학생하고 결혼도 안 하고 동거를 해서 오바마를 이제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두 번째 남편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출신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오바마 엄마가 얼마나 진보적이었으면 이혼도 하고 또 두 번째 남편도 미국에서는 사실 좀 터부시되는 이슬람 출신의 인도네시아 남자랑 결혼했다는 것도 참 독특한 일인데, 그래서 그 새 아빠를 따라서 자카르타에서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오바마가. 나중에
대학은 LA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은 뉴욕 콜롬비아 대학에서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일리노이주 시카고하고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데 오로지 링컨이 노예 해방을 했던 곳이 일리노이주다 그러는 이유 하나로 오바마가 일리노이주에 가서 이게 변호사가 돼서 이게 풀뿌리 운동을 해서 저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리노이주 사람들이 그 빼짝 마른 이름도 이상한 오사마 빈 라덴 같은 버락 오바마라는 이 젊은 흑인 청년을 배제하지 않고 쌓아안고 일리노이주 상원 의원으로 2번 당선을 시켜줬고 연방 상원 의원으로까지 당선시켜줘서 마침내 미 합중국 대통령을 만들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전라도를 하와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한국에서 전라도 출신의 인천에 가서 변호사를 하다가 저를 3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줘서 저도 그에 보답하기 위해 인천시장에 나왔다 그래가지고 많이 호응을 받아서 저 시장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촛불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제가 대통령 후보 총괄 본부장을 맡아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고 저는 원래 좀 코스모폴리탄 같은 생각이 컸어요. 그래서 원래 좀 외교관이 어렸을 때부터 돼보고 싶었는데 외교관은 못됐지만 국회에서 지금 외교통일위원회에 소속돼서 외교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푸틴하고는 인천시장 때 인연이 돼서 푸틴한테 훈장을 받게 됐는데 여기 모스크바 대학생 있어요? 상피터스버그도 없고 모스크바는 왜 포함 안 시켰어요? 연락이 여기 러시아말 할 줄 아는 사람 있어요? 여기? 손 들어봐. 러시아 할 수 없어요? 저는 요즘에 러시아 말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이 저는 러일 전쟁 전야 같은 느낌이 들어요. 러일 전쟁이 아시다시피 1904년 2월 8일 날 이제 일본이 여순항을 기습 공격하면서 러일 전쟁이 시작됐는데 러일 전쟁은 러시아 일본만의 전쟁이 아니라 영일 동맹으로 또 미국이 영일 동맹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영국, 미국, 일본 해양 세력을 대표한 일본과 러시아와 프랑스가 동맹 관계였습니다. 프랑스와 동맹 관계는 대륙을 대표하는 러시아와의 사실상 싸움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세계대전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1905년 러일 전쟁을 1차 세계대전의 전주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난 거죠. 그런데 3차 세계대전은 가장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곳이 한반도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한반도의 전쟁을 막아보려고 온몸으로 뛰고 있는 것이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평화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특사로 문재인 특사로 크렘린에 가서 푸틴을 만난 모습이고요. 얘는 러시아 연방의회 의장입니다. 의장이고 부의장이고 다 저하고 지금 왓스앱으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북방경제위원장으로 저한테 줘가지고 제 아내입니다. 지금 일본 대사 고노 다로인데 일본에 온 사람 동경대도 없어요? 일본을 지금 학기 중이라 리온노 세이브노 가이무 다이신 이게 외무 대신을 가이무 다이신인데 외무 대신입니다. 이 친구 아버지가 고노요에이 슈킨노 기초 이 중의원 의장 출신이고 이 친구 좀 진보적이고 조지타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조지타운을 졸업했는데 저하고는 동갑이고 얘 집에도 내가 놀러오고 얘도 내 집에 놀러와서 한 15년 친구인데 원래 아베 신조하고는 같이 총재 선거에 겨뤘던 사람인데 아베가 비주류를 포용한다고 외무 대신을 임명해 놓으니까 완전히 지금 아베 편이 돼가지고 제 목소리를 지금 못 내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상당히 양심적인 사람인데 이 아버님 고노 요헤이 외무 대신이 그때 유명한 고노 다마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즉
우리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의 고노다마, 그게 이분의 아버지 고노요에이의 다마를 말하는데, 문제는 지금 아베 신조 총리가 고노다마를 사실상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되는데, 아베 신조의 아버지는 아베 신타로 외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외할아버지가 기시 노부스케입니다. 기시 노부스케는 원래는 사또 노부스케였습니다. 그 동생이 사또 에이사코입니다. 두 분이 다 일본 총리를 했습니다. 기시 노부스케는 1931년도 만주 사변 때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고 32년도에 장춘에다가 신경이라는 수도를 세우고 만주국이라는 일본 친일 괴뢰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친일 괴뢰 국가의 상공국장이 기시 노부스케였습니다. 그때 만주 공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박정희였습니다. 박정희는 다카키 마사오라는 이름으로 만주 간도 특설대에서 광복군을 탄압하는 일본군 소속이었습니다. 정일권 초대 4대 국회의장인데 그 국회의장도 만주 공관학교 출신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백선엽은 봉천 공관학교 출신입니다. 최규화 전 대통령은 거의 대동학교 출신입니다. 다 만주 괴뢰국의 관료 군인 출신들이 우리나라를 지배를 했었습니다. 한때. 고노요이. 이거는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라는 친구인데, 중국은 이렇게 다리를 꼬고 있어서 나도 다리를 꼬고 있었어요. 내가 다리를 안 꼬고 있으면 조선일보가 4대 외교라 그럴까봐 무지하게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다리 꼬고 이렇게 보려니까. 저는 조지고 부신 사람인데, 조지 부시 대통령이 소위 말한 2000년도에 2002년도 집권했던가요? 부시가 집권해가지고 so-called preemptive policy, preemptive strike policy를 소위 말하는 선제 공격 전략이라는 것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대단히 위험한 거거든요. 다른 주권 국가를 그 주권 국가가 나를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공격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선제 공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공격할 위험성이 있다는 걸 누가 판단해요? 대단히 주관적이잖아요. 우리나라 형법도 어떤가요? 아니 우리가 속으로 엄청난 범죄를 상상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생각을 처벌하지는 않잖아. 여러 가지 못된 성적인 환상이나 뭐 이런 생각을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다 처벌하면 죄인이 아닌 놈이 누가 있겠어요? 전부 다 구속이지. 그래서 모든 형법은 행위 형법입니다. 행위로 표현됐을 때 법이 들어가는 거지. 그 전에 자기한테 생각한 윤리의 문제고 종교의 문제이지 그거를 법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에요. 상상이나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영화에서 막 살인, 범죄 이런 행위 보더라도 죄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그런 허구니까, 상상이니까 처벌하지 않는 거잖아요. 아주 예외적으로 예비 음모 단계를 처벌하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살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내가 칼을 준비했다. 구체적 살인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으면 이제 예비 음모지만 한 개인도 이럴진데 한 주권국가를 침략하는데 뭐 위험이 있다고, 대량살상 무기가 있다고. 대량살상 무기가 그러면 없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대량살상 무기의 대표가 핵무기인데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핵무기는 클린 웨펀이고 생화학 무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더티 웨펀입니다. 다 똑같은 무기는 똑같은 무기지. 이렇게 관념을 조작을 해서 이라크를 침략을 2003년도 3월 20일 날 미국이 바그다드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너무 그때 화가 나가지고 바그다드를 갔어요. 제가 나 좀 죽을 생각으로 내가 2003년 3월 10일 날 제가 바그다드에 있었습니다. 부시를 상대로 이라크전은 그 스투피드하고 일리갈 할 뿐만 아니라 이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이걸 싸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 조지 부시를 내가 만나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이 조지 부시가 그때 얼마나 잘못해서 이라크전을 했으니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전을 스투피드 한다고 그랬어요. 이라크전을 맹렬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하고 이 부시하고 지금도 사이가 안 좋아요. 사실 사이가 안 좋아요. 아시다시피 부시는 공화당이면서도 지난 대선 때 힐러리를 밀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그러고 있고
힐러리 이 바보처럼 포퓰러 보트에는 300만 표를 이겨놓고 대의원 선거에서 진 이런 바보 같은 게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힐러리 내가 선대본부장을 맡았으면 절대 안 졌을 거야. 왜냐하면 사실상 뉴욕에서 몇백만 표 이겨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 표라도 이기면 되는 거니까. 가장 스윙 보트라고 할 수 있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버니아 이쪽에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트럼프하고 힐러리가 펜실버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이쪽에 소위 말하는 스윙보트 5대5 주변에 스윙보트에 방문한 횟수를 보니까 힐러리가 70번인가 80번 방문했는데 130번 이상 방문했어. 트럼프는. 훨씬 트럼프 쪽이 전략적으로 접근한 거죠. 소위 말하는 러스트 벨트에 다시 make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그래서 다시 전부 리쇼링 하겠다. 밖에 나가 있는. 그래서 이렇게 녹슨 러스트 벨트를 그냥 다시 붐업시키겠다 이렇게 호소한 게 효과가 있었던 거죠. 제가 북방경제위원회를 만들어서 해봐. 아비 저보다 키가 좀 적죠. 아비한테 금일봉을 준 게 아니라 뭐 편지를 하나 줬습니다. 잘해보자고. 슈퍼그린데 2017년 12월 달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왕이 외교부장이 문재인 대통령 등을 두들겼다고 막 결례다 뭐 홀대를 받았다 이렇게 국내 언론이 말이 많아서 제가 시진핑 팔꿈치를 두들겨 줬습니다. 고생했다. 기분이 좋아서 웃더라고. 기분 안 나빴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그냥 무디 총리인데 여러분 그 인도가 지금 13억 4천입니다. 지금 중국이 24억이라는데 곧 중국을 능가할 것 같아요.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인도가. 그런데 제가 한 인도 의원 친사협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뉴델리 가서 무디 총리를 만나본 모습이고요. 인도가 재밌는 게 인도가 지금 그 1인당 그 GDP 국민소득이 2,000달러입니다. 2,000달러면 2,000달러 곱하기 13억 오면 2조 6천억쯤 되잖아요. 지금 딱 2조 7천억 달러입니다. 근데 rapidly increasing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곧 5조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은 아마 한 10,000달러로 잡으면 될 거예요. 한 1인당 10,000달러로 하면 중국이 14억이니까 한 14조 달러. 지금 미국이 20조 달러입니다. 미국이 한 옛날에 17, 18에서 20조 달러 미국 GDP가 우리나라가 지금 한 1조 7천억, 8천억 달러 이제 우리 2조 달러를 향해서 우리나라는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GDP의 총량이 한 85조 달러쯤 될 거예요. 85조 달러. 그 중에 미국이 20조 달러, 넘버 2인 중국이 한 14조, 15조 달러, 일본이 한 6조 달러, 그다음에 인도 이런 데가 이제 프랑스, 독일 이런 데가 한 2조 5천, 3조 달러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인도가 지금 라이징 스타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 특히 인도에서 제가 임프레스가 했던 것은 중국 공산당이 권력 독점을 합리화하는 가장 큰 이유 하나로 어떻게 14억이나 되는 거대한 인구를 이 미국식 민주주의로 통제할 수가 있겠느냐, 혼란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이런 논리였잖아요. 근데 인도는 거의 비슷한 나이인데도 의회 민주주의를 채택해서 이번에 선거를 했는데 2달 동안 선거를 치렀는데 한 번에 무슨 총격 사건이나 혼란이 없이 2달 동안 선거를 다 마치고 BJP 인도 국민당이 압승을 했는데 아무런 소요나 선거 결과에 대한 반발이 없이 승복하고 의회가 유지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중국의 커다란 도전이 될 수 있는 인도가 저렇게 중국과 같은 인구 규모 19개의 공식 언어에다가 1,500개가 넘는 수많은 인종들이 섞여 있는 이 나라가 민주주의를 채택해서 하나로 국가를 통합시켜 간다는 것은 중국한테는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인도가 중요합니다. 이건 러시아 트로텐코 부총리, 몽골 후렐스 총리인데
몽골은 이원 집정부자 대통령이 바트 툴가보다 이 친구가 더 실세입니다. 다수당의 대표. 바트 툴가 대통령인데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옆에서 짱딸만 친구가 이 친구가 씨름 선수 출신이에요. 이렇게 몸이 잡혔죠. 둘이 옆에 이야기 나오는데 누구냐 할 때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서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서로 친해졌습니다. 이게 징기스칸 이 게르에 들어가서 찍은 모습입니다. 김정은 나이가 84년생인데 문재인 대통령 아드님 나이가 82년생입니다. 그래서 2살 아들보다 어린 정은이하고 만났는데 정은이가 아버지 같은 문재인 대통령 앞에 혹시 담배 피울까봐 제 걱정인데 다행히 담배를 안 피우고 A를 잘 지켰습니다. 할아버지하고 만났습니다. 할아버지하고 만나도 잘 마음 굴리고 잘. 트럼프가 항상 좀 심술맞은 좀 표정인데 상당히 밝은 표정. 김정은하고는 케미칼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즐겁게. 북한을 제가 가는데 이게 작년에 10월달에 갔습니다. 이게 군용기를 타고 왔네. 그걸 타고 온 이유는 뭐냐면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때문에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 절대 못 가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객기를 돈을 줘도 안 가겠다 갔다 오면 잘못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군용기를 타고 이렇게 갔습니다. 민주당이 왔다고 이제 빨간 깃발이 없이 있다 파란 깃발로 해줬어요. 얘가 지금 5일 경기장인데 이게 다 2만 명의 평양 중학교 학생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카드 섹션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카드 섹션으로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다 밑에 깡통을 달아놓고 오줌을 깡통에 싸고 2시간 동안 꼼짝 말고 얘가 앉아서 이 학생들은 어떻게 소변을 처리하는지 모르겠어요. 남학생들은 깡통 다 했는데 요 연맹의 거리 새로운 신도시를 이렇게 잘 만들어놨어요. 막 자연사 박물관에 갔더니 공룡도 다 있고 어디서 밀수를 했는지 다 해놨더라고요. 과자도 있고 지하에 스크린 골프장도 있고 평양의 골프장 18홀인데 18홀을 추가로 짓고 있습니다. 요 야간 이 평양 시내의 신시지의 모습인데 싱가포르를 보는 느낌 아닙니까 좀. 여기는 옥류관 대동강변에 있는 이 유명한 냉면집입니다. 여기 뭐 삼겹살고요. 저는 우리 블루오션처럼 북루오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짐 로저스하고 크리스토프 힐인데 유명한 이 투자 전문가 짐 로저스가 The most exciting place in the world라고 이 북한이 될 것이다. 크리스토프 힐도 제가 깅그리치를 만나가지고 한 1시간 반 동안 설득을 해봤어요. 북미 간에 좀 돈이 좀 해봐라. My humble opinion, so as you know, Kim Dae-jung, Dong Mu-hyun, we have succeeded his policy and the so-called Sensan policy. I wanted to suggest Mr. Trump or the speaker in which we can have divorce and liberation. It's quite different in the Middle East. We can induce, persuade step by step steps. So are you comfortable that there could be a stable 깅그리치가 미 하원 의장 출신이고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분인데 트럼프의 system to 오른팔 survive and be relatively peaceful for 30 or 40 years? We are very concerned if we are strong pressure. They have no hope in North Korea, no the gate, their frustration and some desperately their attacks and cause some problems. We are very concerned. Where the management dealing is only the hidden nuclear Mr. Trump is very dangerous. Look, let me, if I could, I really appreciate you taking so much time to educate me. 韩国的仁川市的市长，同时呢，他也是在文在寅在竞选期间当中委员会的主要负责人。那么在去年5月份，他曾经担任韩国总统文在寅的特使，前往到俄罗斯，而此时此刻他担任的是韩国总统直属的机构北方经济合作委员会第一
7任的委员长，这是韩国相当于副总理级的，热烈掌声来欢迎我们的特别嘉宾宋永吉委员长，掌声欢迎宋委员长。 이 중국 학생들 이 친구 알죠? 现在你们知道 이후 이시탄 俄罗斯、中国、美国、日本军事进展很高潮的新冷战的来到，好像怎么办法的防止这样的新冷战？所谓的新对抗政策、经济协力的我应该见效的军事进展，包括的朝鲜。 对抗政策的时候都摆出了朝鲜，韩国建造中国、俄罗斯，但是朝鲜不会建造的日本、美国，的不利，都没有办法的保障朝鲜的国家安全，所以呢开发的核武器，现在新对抗政策是我们提供的经济协力，是我提供的国家安全，是放弃了核武器。 包括朝鲜的大韩民国、中国、俄罗斯对抗政策，我联系的经济协力，是我想的“一带一路”政策是新对抗政策是对接。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인데 사실 분단에 대해 있어서 대륙 경제가 막혀 있는 것을 한번 뚫어보자. 그래서 이게 북방 경제를 연결해 보자는 게 그런 꿈이고요. 뭐 간략한 시간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를 짧게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세계를 무대로 우리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기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우리 민족이 아직 못다 이룬 사명, 민족 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같이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Any question? 네, 제일 뒤에 학생. Speak loudly. 이번에 중국 수출 규제로 인해 공명중이 일어났는데 그에 대해서 의견 좀 있을까요? 글쎄 뭐 저는 정치인이나 공식적으로 이런 것을 부추기거나 그걸 하는 것은 별로 현명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그 각 국민들이 판단하는 문제이고 아무튼 이번에는 약간의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정부에게 힘을 모아주는 것이 대일본 관계에서 좀 문제를 푸는데 교섭력을 보태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일본이 우리 정부도 미숙한 점이 있었지만 일본이 이번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좀 과도한 행위라고 보여지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고 기술 부품 소재 산업에 포트폴리오를 이룩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any other question? Raising hand. 중국 학생 북경대 한번 해봐. 베이징 다슈에. 메이원티. 고맙습니다.